자, 3당 모두 쉬운 곳 없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KBS랑 연합뉴스가 동시에 실시했는데 숫자가요, 이게 간단치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얘기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회의 장면, 거기 보니까 안철수, 김한길 그 두 주역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얀 머리의 김한길 전 대표인데 주승용 원내대표하고는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어디 있나요? 그러나 더 이상 네, 뒤에 있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대성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네, 저희 기자가 쭉 지켜봤는데 바로 앞에 있는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뒤에 있는 안철수 대표 대화가 없었다네요.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 됩니까? 요새 상황이 꼬여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약간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도 정체되고 교섭단체 구성에 일단은 멈췄고요. 성공하지 못했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으면서 당내 갈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늘 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김한길 그분이 나한테 거래함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데 원래요. 자, 2년 전에 이제 합당했잖아요. 자, 김한길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서 합당의 형식을 가져서 그때는요. 담배도 잘 안 폈다면서 안철수 대표 앞에서. 아, 그때는 이제 처음에 친하지 않았을 때 김한길 대표가 대단한 애연가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늘 담배를 피우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면 손님이기도 했겠지만 담배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네. 지금 김한길 의원 쪽에서는 선대위를 빨리 구성을 하자. 네. 지금 김한길이 선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김한길 의원이.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선대위원장만 있지 아직 선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선대위를 구성을 하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선대위원도 뽑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최재천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한길 의원이 조금 이렇게 네. 자, 그러면요. 2월 2일 날 창당대회 했잖아요. 그 후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사에 안 나옵니까? 자, 2월 2일 왼쪽 화면이고 오른쪽은 어제 최고위원인데 뭐 전혀 안 보인다면서요. 예, 그 김한길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선대위원장인데 직함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다. 네. 근데 당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대위를 빨리 꾸려라라는 무언의 항의 같은 거죠.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김한길 선대위원장 측 인사 설명으로는 선대위원장 3명이나 되는데 아니 김한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저것은 네. 그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아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건 다분히 지금 상황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네. 본질적으로는 그 당의 인사 문제와 네.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그 안철수 공동대표와 지금 현재 그 현격한 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무엇보다도 그 최재천 의원의 영입, 네. 김한길 전 대표는 그 최재천 의원을 영입시켜서 사실 네. 총선 기획단장으로 앉히고 중심적인 그 역할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박선숙 그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그 측근인 네. 안철수 사무총장, 박선숙 사무총장을 네. 그 앉히고 그리고 현재 사실은 선대위를 구성하는 위원장이 적극 영입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네. 그런 큰 그림과 방향을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천 문제를 놓고서 지금 또 천정배 그 공동대표가 호남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가 상당 부분 역할이 지금 그럼 내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아주 그 깊은 그 고민과 그 이런 상황에서 저런 불만이 이런 그 비출근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박성원 부국장이 언급했지만 최재천 의원의 영입이 지금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 대표가 어제 저녁에 네. 최재천 의원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만나서 다시 한번 네. 영입 제안을 했고요. 그 며칠 전에는 최재천 의원 집에까지 찾아가서 네. 좀 빨리 들어와 달라라고 계속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표가 좀 영입을 해달라 이런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저 KBS 여론조사 앞서 말씀드린 그거 하나씩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뽑았지만 어느 지역도
경합지에서 한 당이 앞서는 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자, 선수 변호사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의 대표적인 격전지죠. 네. 네, 서울 종로였는데요. 네. 네,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박 전 의원, 그리고 현역인 정세균 의원까지 넣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이 40%였고요. 정세균 의원이 35.6%로 오세훈 전 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요. 또 반대로 새누리당 후보를 바꿔봤더니 결과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네. 박진 전 의원을 정세균 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둘 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약간 흥미로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격전지라는 것 걸맞게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종로 상황이 혼전을 이룬다는 거 봤고요. 그런데 마포는 조금 다르네요. 자, 안대희 대 노웅래, 노웅래 대 안대희. 이건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서 노웅래 현역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저 안대희 최고위원 영입하고 전 대법관도 영입해서 최고위원 자리까지 줬습니다만, 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위원 자리까지 사실 주어가면서 꽃가마 태워가면서 네. 그리고 선수를 그 심판관까지 맡길 수 있느냐라는 강승규 이 전 의원 여기서 지역구를 이미 그 18대 의원을 했고 4년간 절치부심해온 이런 불만 속에서 안대희 의원을 사실 여기 안착시키려고 했지만 네. 당원들 사이에서 네. 이런 어떤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에 이러한 털을 닦아온 강승규 의원 쪽에 그 지지하는 당원들의 심리적인 그 아직 거부감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아서 네. 여전히 그 지지율에서는 야당 후보에게 아직은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노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안철수 대표 저력이 있습니다. 오차의 범위 안에 있지만 야권표가 좀 나눠졌는데도 일단 이준석 전 비대위원보다 조금 앞서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앞서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전남 순천 곡성 가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 예. 여기는 오차의 범위를 좀 벗어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그 이정현 새누리당 현 의원이 37.2%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또한 그 뒤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예비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구이승 예비후보가 쫓고 있는데 그 두 야당의 후보를 합해도 사실은 그 이정현 의원의 그런 지지율보다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여럿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쭉 넣어서 해봤는데, 결정규 기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나서면 조금 좁혀지네요. 그렇습니다. 구이승 변호사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인데요. 네.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고, 아까 손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것은 네. 야권이 합쳐도 이정현 현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지역에서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조금 앞서고 있긴 한데, 네. 정말 당에서 저 순천 곡성 지역은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 야권 후보들이 표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새가 하나로 모여지지 않아서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나중에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야권의 후보가 누구다라고 어느 정도로 수렴이 되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론조사 좀 봤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존재 때문에 이제 17석 얻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사무실 쟁탈전이 야당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고 네. 국회의 그 규칙상 3석 이상의 당이 출연을 하면 국회 본청에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회의실과 당대표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간을 주고 있고요. 그 네. 당의 그 면적은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의석 배분 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요. 국회 본회의장, 도민은 본청의 2층 모습인데, 새누리당 의석이 많으니까 쭉 쓰고 절반이 야당이 차지하는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만큼 쓰고 있었거든요. 국민의당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바뀔까? 바뀐 모습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것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네. 단으로 뽑아본 안입니다. 근데 네. 기존의 당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내주지 않죠. 그 이전에 2007년에도 국민통합모임이라는 새로운 교섭단체가 나왔을 때 국회 사무실을 얻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당이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자리인데 이사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러다 보면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는 회의실과 그다음에 비서실 일부를 받아야 되고 정의당의 공간까지 얻어야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은 계속 스페이스를 빨리 달라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이사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 뭐 이러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쟁탈전, 정말 감정 싸움까지 개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꼬여가고 있는 상황 점검했고요. 광주시장의 옷 색깔이 굉장히 화제를 하면서요. 자, 그 장면 저희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장현 시장인데요. 녹색 옷이네요. 예, 저게 국민의당의 색깔이죠. 네. 지금 그 윤장현 시장은 안철수 현 대표가 네. 공천을 준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아는 있습니다만 네.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행보를 잘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저렇게 녹색 옷을 입고 시장을 방문하고 이러니까 국민의당으로 결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추측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추측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딱 똑같은 색 골라서 입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옷 색깔 관련된 광주시장 윤장현 시장의 녹색 옷 때문에 곧 탈당한 것 아닌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광주에 돌고 있다는 아니면 것까지. 뭐 탈당은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국민의당을 네.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째 소식 국내 정치를 벗어나서요. 한반도 북쪽 얘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